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주환 교수입니다. 오래간만에 글을 쓰네요. 제가 지난 한 달 동안 건물 짓는 거 중국 내느라고 전혀 신경을 못 썼습니다. 그냥 받으시 교육 사업만 하고 새로운 신규 사업도 검토 못했고, 그래도 이제 중공이 나서 좀 여유가 있네요. 예. 오늘은 이런 얘기 해볼까요? 2018년도 요번에 6.13 지방선거가 끝났는데 거의 민주당이 압승을 했죠. 민주당이 압승을 해서 지금 현재 여당과 지자체장들, 후보들 이런 쪽이 거의 다 민주당으로 이게 합치가 됩니다. 자, 이렇게 됐을 때 과연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어떨 것인가, 이걸 좀 보자는 얘기죠. 일단은 아파트 갭 투자 등에 대한 곡소리 나는 경우가 많을 겁니다. 이제 적극적으로 실질적으로 이제 부동산에 대한 여러 가지 규제가 본격적으로 갈 것 같아요. 세금 규제, 대출 규제 이런 것들이 본격적으로 가면서 아파트 거래가 많이 좀 짧아질 것 같고, 그러면서 부동산 가격도 강보합사를 보이는 게 아니라 점차적으로 낙후되는 느낌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안 좋은 얘기 하려고 강의 시작했느냐? 그건 아니고요. 여러분들에게 이제 공법적 견지에서 부동산 투자의 다른 대안, 다른 각도의 어떤 투자 법칙과 방식, 이걸 좀 생각해 보려고 이 동영상 찍고 있습니다. 일단은 지금 현재 여당이 정권을 잡았고 기초자치단체도 거의 다 여당으로 거의 물갈이가 됐어요. 이런 경우에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 첫 번째는 일단 이런 얘기 해볼게요. 재개발이나 재건축 중에 대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대한 투자 사업은 이제 위험합니다. 현 정부의 정책과 이거를 직접적으로 움직이는 미세 주체인 지자체, 기초자치장들이 거의 일치가 돼요. 그래서 재개발이나 재건축 사업 등은 진행이 잘 안 될 것 같습니다. 종전 정부에서는 여당, 야당이 분리된 느낌이 있고, 위에서 뭐라고 하든 정비사업 자체는 거의 지자체 위주로 가다 보니까 지자체가 이런 걸 많이 밀어줬지만, 현 정부에서는 이제 민주당 통합되다 보니까 재개발이나 재건축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어떤 진행 속도 넓혀주는 그런 국가적 차원, 지자체 차원의 지원이 없을 것 같습니다. 대신에 빈지 및 소규모 정비사업에 따라서 가주택 정비사업이나 소규모 재건축 등에 대한 활성화가 좀 있을 것 같고, 결국 도시 재생사업에 대한 것들이 많이 일어날 거예요. 그러면 지방자치단체장들은 이제 현장에서 그런 주민들의 민원을 듣고 부동산에 대해서 어떤 변화를 줘야 되는데, 낙후된 동네들을 새로 개선하는 이런 재생사업이 많이 움직인다면, 여러분 이제 현장에서 살펴볼 게 있습니다. 면적이 1만 미터제곱 이내나 주택법 사업 승인 받은 소규모 재건축, 가주택 정비사업 이런 것들이 사업이 활성화가 돼야 되는데, 현장에서 가서 보면 얘들의 용도 지역 등에 대한 것이 2종 일반 주거지역이고, 그러다 보니까 현장의 그 작은 땅에다 이런 걸 쉽게 진행한다는 게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 지금 선거 이후에 가주택 정비 사업이나 주거환경 개선 사업 등에 대한 것들이 활성화되는 건 보이는데, 이런 것들이 진행되기 위해서는 지자체장들이 하는 것들은 뭐냐면 용도 지역의 종상향을 많이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 동네 1종 일반 주거나 전용 주거, 2종 일반 주거 등이 있다면 이런 것을 1종에서 2종, 2종에서 3종을 올리고 또 3종에서 준주거 이런 식으로 올릴 것 같아요. 그래서 건폐율과 용적률에 대한 얘기들을 어떻게 완화시켜줘서 소규모 도시 재생사업에 대한 것에 어떤 판로를 열어놓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에 대한 것들은 여러분 좀 집중해서 봐야 돼요. 그래서 그런 지역들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옛날 동네가 아니라 그래도 1980년대 전후로 해서 개발이 돼가지고 도시계획시설 도로 등이 있어서 네모 반듯한 그런 바둑판 모양의 구획이 정리된 땅들 중에서 단독주택이나 빌라가 좀 있는 데들은 아마 이런 가주택 정비사업이나 소규모 재건축이 활성화되면서 용도적의 종상향이 좀 많아질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런 일이 좀 많아질 것 같아요. 지자체 등에서 도시 재생사업을 할 때 주민들을 위해서 전기수도 이런 거 안 나오면 없거든요. 전기수도 넓혀준다 이런 거는 안 맞아요. 그럼 뭐를 할 거냐? 일부 공원 같은 거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일부는 수용해서 주차장을 만들어줄 것 같아요. 그래서 일정 면적들의 공원이나 주차장을 만들어주면 그 주변의 일반 주거지역들에 대해서 종상향, 그러니까 2종을 3종으로, 3종을 준주거 등으로 바꿔서 건폐율 용적률을 높일 수 있는 그런 소규모 민간 개발들이 이루어지는 것들. 그러니까 소규모 민간 개발이 소규모 재건축이나 가주택 정비사업 등을 통해서 조합을 만든다든가 해서 이들이 자기들 아파트를 어느 정도 높이는 거죠. 그래서 세대가
뭐 80세대다 이러면 120세대 짓고, 그러면 이들이 그런 아파트를 짓게 되면 그 주변의 주차 문제들은 이런 식으로 지자체가 좀 해결해주고 공원 등을 만들어주면 이런 소규모 정비사업 등이 많이 활성화돼서 도시 기능을 업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원형을 존치시키고 원주민의 정착률을 높인다는 빈집 및 소규모 정비사업 등이 앞으로 여러분들 부동산에 대해서 굉장히 투자 가치가 높아질 겁니다. 만약에 정권이 이번에 민주당으로 안 갔고 종전에 있던 야당 쪽으로 갔다면 아마 이럴 때는 재개발과 재건축을 밀려는 지자체의 그런 내용과 정부에서 밀려는 이런 빈집 소규모 정비사업의 충돌이 있었을 텐데, 지금은 두 개가 합체가 됐기 때문에 이런 부분의 문제들이 굉장히 많이 활성화될 걸로 보입니다. 자, 이거 말고도 나머지 또 새로운 변화가 예측되는 것들은 계속해서 동영상 찍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6월인데 여름 날씨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현장 다니다 보니까 얼굴이 시커멓게 타는데요. 여러분들도 어떤 현장 활동 많이 하시고 부동산에 대한 투자 방향성 잘 잡아서 계속적인 수익을 내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